BBC, 다이어가 피파에 의해 경기 조작 조사를 받고 있다. 손흥민이 울버햄튼에 2-1로 패한 후 확인함. 레비 회장이 파산 위기에 직면함. 토트넘이 다이어 때문에 혼란스러움. 영국 토크 스포츠는 12일 한국 시간 제이미 오하라는 울버햄튼에 패배한 토트넘 호스퍼에 분노했다. 토트넘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리 허용하며 패배했다.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판 더 펜이 부상으로 빠지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지가 퇴장으로 출전 정지된 상황이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오하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사한 전술이 패배로 이어졌다며 분노했다. 라고 보도했다. 오하라는 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것이 우리 방식이고 나아갈 길이며 플레이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여기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다. 셀틱은 최고의 팀, 베스트 팀이었으며 나머지 팀들은 도그와 같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고의 팀들과 겨루고 있으며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하고 좋은 선수와 훌륭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라며 무조건적인 공격 축구의 반기를 들었다. 대기 자원들도 비판했다. 특히 다이어를 신랄하게 손가락질했다. 오하라는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도 부족했다. 벤 데이비스는 괜찮았지만 중앙 수비는 아니다. 에릭 다이어는 두 실점 장면 모두에서 실수를 범했다. 그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다이어를 제거해야 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 돌아왔다. 이게 문제다. 방출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결국 다시 나서고 있다. 라고 전했다. 다이어는 올여름 방출 후보 1순위였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치명적인 실수로 민심이 바닥났다. 토트넘은 로메로 파트너로 판 더 펜을 영입했고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까지 수혈했다. 하지만 다이어 방출에는 실패하며 올 시즌도 동행하게 됐다. 퇴장을 당한 로메로와 부상에 빠진 판 더 펜이 모두 결장한 지금 다이어가 다시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팬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하라는 진작에 방출되어야 했던 다이어가 다시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을 지적하며 손가락질했다. 토트넘은 연패 이후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서둘러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라운드에선 아스톤 빌라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2. 손흥민과 다이어의 평점이 같다니 충격 평점 5점.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2로 패배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토트넘은 리그 3위가 됐다. 이날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막바지 파블로 사라비아에게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마리오 루미나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결국 패배했다. 지난 첼시전에서 1-4 패배를 당해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던 토트넘은 울버햄튼전 패배로 연패에 빠졌다. 경기력도 좋다고 하기 힘들었다. 토트넘은 선제골이 나왔던 전반전 초반과 중반까지 나쁘지 않은 경기력으로 울버햄튼의 수비를 공략하려 했으나 이후에는 서서히 울버햄튼에 주도권을 내줬다. 울버햄튼의 빠른 역습과 타이트한 수비에 토트넘 선수들은 고전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울버햄튼 공격진의 마무리가 조금 더 날카로웠더라면 토트넘은 더 이른 시간에 실점할 수도 있었다. 힘들어한 건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다.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제임스 매디슨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연결해주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측면으로 이동해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득점을 노리기보다 연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손흥민도 찬스가 없었다. 손흥민은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거나 패스를 통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야 했다. 손흥민에게 계속 공을 연결해줄 수 있는 매디슨의 부재가 느껴지는 경기였다.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도 높지 않았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데어 골드는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매겼다.
손흥민은 5점을 받았다. 손흥민과 함께 에릭 다이어와 에메르송 로얄이 5점을 받은 선수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이브 비수마 4점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는 존슨과 벤 데이비스의 7점이었다. 골드는 손흥민에 대해 많은 기회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른쪽에서 멋진 첫 패스를 선보였다 라고 평가했다. 3. 박한 평가만 하던 독일 언론도 드디어 김민재 혹사론 제기. 우려하지만 결론은 대안이 없다. 독일 언론 스포르트일은 14일 보도를 통해 김민재의 혹사 상태를 상세하게 거론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경기와 대표팀 경기의 97%를 소화했다 라면서 앞으로도 휴식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A매치 휴식기에 김민재는 2만 km를 비행해야 한다. 한국으로 날아가 싱가포르와 경기를 한 뒤 2000km를 더 날아가 중국에서 경기한다. 더 심각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의 다음 분데스리가 경기인 쾰른전이 금요일 밤에 있다는 사실이다. 김민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경기에서도 다시 선발 출전할 것이다. 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지적대로 김민재는 시즌 개막 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치른 분데스리가 11경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단 한 번이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다. 9에서 10월에는 A매치 4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혹사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독일 언론에서는 김민재의 출전 시간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았다. 빌트, 키커 등은 경기 종료 후마다 김민재에게 박한 평점을 줘 국내 축구 팬 사이에서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스포르트1의 이번 보도는 김민재의 노예 모드를 상세하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유 있는 혹사라 스포르트1 보도대로 대안은 없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을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 마티아스 더 리흐트 등 3명이 센터백으로 보내고 있다. 개막 직전 벤자맹 파바르가 인테르 밀란으로 이적하는 바람에 한자리에 구멍이 났다. 3명 모두 건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김민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돌아가며 부상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더 리흐트는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고 우파메카노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지속해서 후반 중반에 교체해주고 있다. 결국 김민재 홀로 독박을 쓰게 된다. 문제는 김민재도 체력이 떨어져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김민재는 최근 경기에서 100% 스피드를 내지 못한다. 웬만하면 상대 공격수와의 스피드 싸움에서 지지 않는 선수인데 요새 경기에서는 1대1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 경기 중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경기 후에는 체력을 모두 소진한 듯 버거워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독일 언론에서는 이 점을 주목하지 않고 김민재에게서 간혹 나오는 실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토마스 투엘 감독마저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크리스토프 푸른드 바이에른 뮌헨 단장, 디렉터, 김민재는 매 경기 9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집중력이 부족한 장면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런 게 인간이라며 옹호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김민재는 16일 서울에서 싱가포르, 21일 중국 선전에서 중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른 후 독일로 돌아간다. 복귀하면 25일 곧바로 쾰른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100% 경기력 발휘는 고사하고 다치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4. 투엘과 전술 논의. 뮬러와 골프, 케인. 경기장 밖에서도 바이에른 완벽 적응. 14일, 한국 시간,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케인은 어떻게 바이에른에 자리 잡았나? 라는 제호 아래 경기장 안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케인의 경기장 바깥 모습을 조명했다. 케인은 올여름 바이에른으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 걸출한 골잡이였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던 바이에른은 1억 유로, 약 1421억 원 정도 금액을 투자해 케인을 모셔왔다. 케인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만 213골을 넣었다는 걸 생각하면 합리적인 금액이었다. 케인은 이적료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그 11경기에서 무려 17골을 집어넣으며 적응기 없이 날아다녔다. 리그 첫 11경기에서 17골을 집어넣은 선수는 분데스리가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도 없다. 종전 기록은 레반도프스키가 2019에서 2020 시즌 기록한 16골이었다. 현재 리그 득점 1위로 이미 지난 시즌 득점왕 니클라스 필크루크와 크리스토퍼 은쿵쿠의 16골을 넘어섰다. 케인은 연계도 훌륭하다. 17골을 넣는 동안 도움도 5개를 적립했다. 이는 리그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토트넘 시절에도 패스 배급과 박스 타격, 슈팅을 모두 능통하게 해내며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끌었던 케인은 바이에른에서도 모든 걸 해내며 바이에른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순항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 슈피겔은 지난 갈라타사라이 원정 승리 이후 설레발릴 수 있지만 케인은 역대 최고의 바이에른 중앙공격수로 남을 것이다. 게르트 뮬러와 레반도프스키도 있었지만 케인은 구단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라이커라고 극찬했다. 경기장 안에서 바이에른에 완벽히 녹아든 케인은 경기장 밖에서도 즐겁게 생활하는 중이다. 우선 라커룸 영향력이 상당하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이를 팀 승리를 위해 발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 덕분이다. 디애슬레틱은 바이에른의 정통한 소식통의 입을 빌려 레반도프스키는 클럽보다 자신의 기록에 집중했지만 케인은 모든 걸 팀 승리를 위해 쏟아붓는다. 그러한 태도는 팀 모두에게 완벽한 기감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과 전술 논의를 하는 면 안 되는 선수이기도 하다. 소식통은 케인이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모두가 경청한다. 며 케인의 말이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에른 베테랑이자 살아있는 전설 토마스 밀러와도 친해졌다. 케인은 평소 골프를 즐기는데 밀러도 알아주는 골프광이다. 현재 케인과 밀러는 미넨 남쪽에서 전 바이에른 선수 클라우디오 피사로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 케인이 경기장 안팎에서 순조롭게 적응하면서 바이에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내고 있다. 만약 바이에른이 다가오는 겨울 보강을 착실히 진행한다면 케인과 함께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